어머니께서 제가 이렇게 사는 거를 좀 이렇게 불만스러워하고 계시다. 젊고 이쁠 때 좀 꾸며라. 돈도 써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. 한창 젊고 건강할 때 허리띠를 바짝 조여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나중에 집 살 때 대출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. 앞으로 지금의 한 저축률 80% 넘는 거를 한 5년 이상 유지하겠다. 네, 맞아요. 야, 수납하면서.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힘듦이나 괴로움은 없으세요? 저는 근데 안녕하세요. 저의 가장 큰 목표는 5년 후 안양에서 17평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. 안양에 17평이다. 네. 이거 너무 명확한데요? 이것도 이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도대체 왜 17평을 안양에다 사는지도 아주 명확히 5년 여쭤봐야 후에. 될 것 같아요. 4년 전에 어리석었던 저는 비트코인에 잘못된 투자를 4년 전이면은 어찌 보면은 좀 높을 때. 이분 그쵸. 그리고 이분 나이로서는 만 22살 때. 그때 이제 막 한 6천, 8천 막 할 때. 그때 사가지고 이제 막 2천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잘못된 투자를 해가지고 4천만 원의 빚을 졌다. 졌어요. 갖고 있던 걸 잃은 정도가 아니라. 그러니까 이게 또 그 물타기를 하고 신용대출 받고 막 이렇게 했었나 봐요. 2년간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열심히 모은 거죠. 진짜. 소득 대비 이제 진짜 착실하게 모아가지고 갚았는데 작년에는 1년짜리 적금 상품도 들고 매달 150만 원씩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돈 모으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가 통장에 좀 돈이 쌓이니까 이제 그게 또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또 올해부터 돈을 모았는데요. 25년에 제일 처음 한 게 청년도약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매월 70만 원씩 빠지게 만들었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95만 원과 20만 원짜리 적금 총 2개를 추가로 만들어서 야 그럼 얼마야 이것만 해도 거의 200이네요. 네, 거의 야. 200 가까이 되죠. 아니 월급이 230인데 네. 185만 원을 저축을 한다. 네. 고정지출로는 핸드폰비 14만 원, 보험료 8만 원, 교통비 3만 원 쓰고 남은 2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합니다. 근데 저렇게 쓰는 것 치고 핸드폰비가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저기 아니 이럴 핸드폰비가 거면 핸드폰비를 3만 원 쓰고 이 남은 생활비를 30만 원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네. 네, 뭔 이유가 있겠죠. 자, 회사에서 하루 3끼를 해결하니까 식비도 안 들고 친구도 안 만나고 화장은 기본 베이스의 립스틱과 아이라인만 하니까 화장품 비용도 안 들어갑니다. 옷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쁘고 깨끗해서 잘 안 사다 보니까 생활비도 많이 남고 또 많이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좋아요. 네, 저는 돈을 절약하고 모으는 게 큰 스트레스가 없어가지고 재밌는데 네. 어머니께서 제가 이렇게 사는 거를 좀 이렇게 불만스러워하고 계시다. 젊고 이쁠 때 좀 꾸며라. 돈도 써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. 한창 젊고 건강할 때 허리띠를 바짝 조여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나중에 집 살 때 대출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. 원체 꾸미는 거에 관심도 없어가지고 돈 생기면 화장품 가방보다는 이제 디저트나 카페, 영화 같은 데에다 소비를 했어가지고 나름 옷도 가진 것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화장품도 다 쓰고 이러니까 약간 현명한 소비를 하는 거지. 아주 알뜰해요. 내가 뭐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다.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. 화장 자체를 잘하기도 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 디자이너 출신 엄마 눈에는 이제 그닥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엄마 말이 맞는 거 아닌가? 네. 디자이너 출신이시면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돈을 안 쓰고 이쁘게 입고 하는 것도 한계치가 있으니까. 그러려면 연예인 해야 돼요. 뭐 어떤 뭘 걸쳐놔도 그렇게 이쁠 정도. 근데 물론 이제 젊을 때 어머니의 말도 저는 이해는 돼요. 그쵸. 왜냐면 젊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. 맞아요. 그때만 할 수 있는 거. 그러니까 뭐 연애도 하고 좀 그렇게 해라라는 게 어머니의 말씀이신 거고 이제 따님은 아니다. 난 지금 아껴가지고 지금 5년 뒤에 17평 구축 사야 된다. 난 지금 이게 목표가 명확하다 이거죠. 자 그렇게 살지 말라는 등의 말이 되돌아올 뿐입니다. 자 젊을 때 돈을 아껴가지고 나중에 편하게 살고 싶은 제 마음과 젊을 때 꾸미고 돈 좀 써봐야 된다는 어머니의 말씀 둘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. 자 부모님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돈 들어갈 부분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식비나 뭐 주말에 이런 것도 다 해주시고 그쵸. 그리고 이제 뭐 주거비도 다 내주시니까 차량도 크죠. 없어요. 사실 현실적으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돈을 가장 아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죠. 아무리 못해도 뭐 한 50만 원, 60만 원은 세이브 된다고 봐야 그쵸. 되겠죠. 충분히. 아무리 못해도. 네, 아무리 못해도. 저게 특히 이제 자취하게 되면은 그 뭐 세제 사는 것부터 뭐 화장지 사는 것까지
이게 돈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. 그리고 뭐 집에서 밖에서 사 먹으면 비싸니까 집에서 뭐 해 먹는다라고 해도 네. 하다못해 간장, 소금, 설탕, 식초 뭐 이런 등등 조미료가 사놓으면 그것도 몇만 원이에요. 아, 그렇죠. 그것도 그런 보관하려면 것들까지. 냉장고 있어야 되지. 저 돈 무시 못합니다. 맞습니다. 자, 거기다 이제 차도 없으니까 돈 들어가는 게 진짜 없는 상태인데 네.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충동 구매? 돈을 아예 안 쓰시는데. 안 쓰시는데 그냥 본인 스스로도 그냥 아. 충동 구매 해가지고 몇만 원짜리 사는 거 그게 이제 충동 구매라고 생각하시는 네. 거죠.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카페다. 네. 소소해요. 그러니까 네. 정말 뭐 잔잔하게 쓰시는 건데 어쨌든 저축률이 뭐 거의 8, 90% 가까이 되시니까 나머지 소비야 뭐 알아서 하시면 네.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긴 하네요. 진짜 이해 안 되는 아. 소비. 저 진짜 소비하는 것 중에 거의 뭐 40% 50% 육박할 그러네요. 만큼의 돈을 통신비로 쓰고 있고 그렇다고 저게 통신비에 그 핸드폰 소액 결제 이게 포함된 거 아니에요. 그냥 통신비 기기 할부. 아, 기계 값을 좀 많이 내시는구나. 그거 합친 게 저 정도고 지금 그리고 185만 원 고정 저축이었는데 지난달인가 이번 달에 어머니가 청약통장 내주시던 거 물려받아서 이제 제가 5만 원씩 내게 됐으면서 190 올라갔어요. 아, 190만 원을 네. 저축하고 있다. 그러니까 230 벌어서 190이면은 사실 뭐 저축은 최대치죠. 그리고 이거는 최대치. 심지어 남는 돈이 있대요. 아, 남는 돈이 있다. 그럼 진짜 안 쓰시는 아 진짜 안 쓰시겠지. 돈 쓰시는 거 보면 이 카페도 카페 15,000원이면은 뭐 정말 뭐 그냥 가끔 한 번씩 가는 정도. 요즘 뭐 이디야 가도 3,000원 넘어갈 텐데. 그러니까 뭐 간식도 뭐 거의 뭐 안 먹는 거니까 네. 뭐 지출 가지고 뭘 할 건 없을 없습니다. 것 같은데 없습니다. 그러면 이제 뭐, 통신비 뭐 자산을 보면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1,700만 원을 또 빌려드렸어요. 빌려드렸어요. 아, 이것도 이제 뭔지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다 그냥 다 적금이다. 네. 청년 도약 계좌에 아까 70만 원씩 넣고 있는 거. 네.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? 그거는 근데 이게 예전에는 5년짜리라서 애매했는데 네. 이젠 3년도 되니까 3년 동안 해가지고 나는 3년 안에 목표 금액 얼마 딱 확정적으로 만들 거야라고 네. 하는 분이라면은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다. 그러면은 지금 어떤 이 자산이나 이 지출에서 핸드폰 빼고는 딱히 뭐 문제는 없다. 네, 문제는 없고 이분이 이제 잘하시는 게 2년 동안 4천을 갚았잖아요. 네. 그 정도의 능력이면 앞으로도 그냥 그 충분히 시드는 한 1, 2년 안에 또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투자나 이런 거 병행하면 참 좋겠지만 한번 대인 이력이 있으니까 뭐 쉽사리 공부 없이 주식하거나 뭐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. 그렇죠. 이게 4천을 손해 봤다는 거는 아무리 못해도 원금까지 합치면 한 6, 7천어, 이상일 것 같은데 손해 본 비로 확 금액으로 갔다가. 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번 좀 크게 대인 게 있으니까 네. 이제 좀 착실하게 살겠다. 근데 뭐 어머니와의 뭐 분쟁이라고 말하기는 뭐 자주 어려운 싸우신대요. 것 같은데.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이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도 하지만 남는 시간에 뭘 하냐 쿠팡 알바도 하고 최근에는 치킨집 알바도 하면서 이제 네. 조금씩 부업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러면 진짜- 거의 뭐 하루 종일 일만 하시는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돈도 조금씩 더 버는데 어머니 눈에는 가뜩이나 젊고 이쁜데 돈도 안 쓰는데 그게 불만족스러운데 남는 시간에 그런 거 알바해가지고 돈 몇 푼 버는 게 이 어머님 눈에는 성이 안 차는 거죠. 차라리 그 시간에 네. 공부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해라. 어머니 말도 맞는 것 같은데. 그거는 저도 저도 한번 동감입니다. 통화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여보세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 무추리님. 아, 네. 네네, 저희 이거 사연 봤거든요. 아, 네네. 아, 우선은 이거 저 비트코인을 어떻게 또 하시게 됐었어요 예전에. 아, 제가 친구 따라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, 네. 처음엔 잘 벌리는 듯 하다가 이제 나중에 확 꺾이니까. 아, 지난 반감기 때 들어가셨나 보네요. 네, 맞아요. 아, 그러면 보통 원금만 날리고 나올 텐데 어떻게 빚을 빚까지 졌어요? 졌어요? 아, 그때 제가 눈이 돌아가지고, 이게 네. 좀만 돈 있으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? 아, 하는. 한번 그게- 빠지면서 네. 물타기를 거의- 했군요. 네, 맞아요. 아, 원래 원금을 얼마로 시작했었는데요? 원래 한 1,500 정도로 시작을 했었다가, 이제 그거 다 날리고 4,000 이제 지고, 그냥 신용대출까지 풀로 다. 네네. 썼었군요. 풀로 다 땡겨가지고, 네, 맞아요. 아, 그렇게 해서 아예 그러면 제로가 된 거예요. 마이너스 4천까지 지고 이제 아예 다 손 털고 네. 나온 거예요. 네, 아예 다 손 털고 와, 있다. 그럼 네. 5,500을 손해 보신 거네요, 결국은. 네, 맞아요. 아, 근데 이렇게 밝아요? 아니 그래도 아, 지금 다 끝난 일이니까. 아, 그래도 네. 어쨌든 그러면 거의 뭐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일을 해가지고 네. 나름 또 이제 그래도 경력이 좀 있으신 거네요. 그러면 아, 네, 맞아요. 그 친구도 같이 이렇게 빚을 진 상태인가요? 그 친구 상황을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. 아. 서로 마음 아픈 이야기여가지고. 아직도 만나고 있나요 혹시? 아, 요새는 연락 잘 안 합니다.
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. 뭐 어쨌든 뭐 좋은 추억이라고 해야 될지 네, 앞으로 좋은 이제 경험, 다시는 네. 이렇게 레버리지를 너무 써서 하려고 네.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걸 네네.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이 정도 하는 게 다행이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안양의 17평 구축 아파트 뭐 너무 목표가 명확한데 네. 혹시 뭐 이유가 있나요? 제가 안양에서 쭉 살았었어가지고 안양이 제일 익숙한 동네이기도 하고 네. 뭔가 신축보다는 구축이 좀 더 금액대가 저렴하니까 제가 빚을 최소화하고 살 수 있는 아파트 중에 한 17평 정도의 아파트면은 한 3억 정도 하더라고요, 요새는. 네. 그래서 그 정도면은 내가 5년 뒤에 좀 살 수 있지 않을까?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. 네. 그러면 저거를 살려면은 어쨌든 목표 금액을 한 얼마나 잡고 있으신 거예요? 지금 한 1억 5천, 원금만 따졌을 때 1억 5천이고 1억 5천. 이제 이자까지, 은행 이자까지 합하면 한 1억 6천, 7천 되지 않을까요? 그럼 이렇게 거의 그러면 앞으로 지금의 한 저축률 80% 넘는 거를 한 5년 이상 유지하겠다. 네, 맞아요. 야, 투잡하면서. 네. 쉽지는 않은 건데.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힘듦이나 괴로움은 없으세요? 저는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, 오히려. 돈 모이는 게. 네, 돈 모이는 것도 재밌고, 이게 돈 안 쓰면 안 쓰는 날에 이제 느낄 수 있는 뿌듯함? 네, 돈을 쓰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, 제가. 쓰면은 이게 네. 통장에 쌓이니까 네. 쌓이는 걸 좀 보면서 그러면은 반대로 어떤 친구를 만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못 하잖아요. 돈을 지금 거의 안 쓰니까. 네, 많이 안 만나기는 하죠. 제가 한 달에 많이 만나야 한 번 정도? 한두 번? 네, 그러면 근데- 어찌 보면 29일 자체를 다 이제 혼자 있는데 네네. 뭐 그러면은 그거는 안 외로우세요? 그럼 괜찮아요, 어쨌든. 어차피 회사 가면 만나는 게 사람이고. 야,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사서 집 산 이후로도 어쨌든 대출도 갚고 막 해야 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면은 그렇게 집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? 어쨌든 뭐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빨리 독립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? 네, 빨리 독립도 하고 싶기도 하고, 뭔가 안정적인 생활을 그냥 빨리 만들고 싶은 약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진 않아가지고, 제가. 그래요? 그 아직 어리신데 결혼 그러게요.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? 좋은 남자 있으면 결혼이야 생각해볼 수 있는데, 지금 당장은 좋은 남자도 주변에 없고 하니까. 제가 엄마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이거지. 남자를 만날 방법이 그래. 없지 않나요 지금? 이렇게 돈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.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디 가서 만나요?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그게 좀 어머니가 좀 그게 좀 답답해 하시는 게 아닐까요? 그렇긴 한데, 네. 굳이 또 힘내서 연애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. 약간 일종의 약간 그 해탈의 약간 그런가? 좀 이번에 그 코인 때문에 좀 뭔가 좀 약간 그런 것 같은데. 아니 뭐 이게 너무 좀 세상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그게- 번뇌와 연민이 없어지는 약간 그런 상태 한 같은데. 46쯤 됐으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만 26이잖아요. 그쵸.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이대에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가 있을까?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거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뭐 어느 정도 뭐 20대에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뭐 연애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네네. 뭐 나중에 결혼도 하실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뭐 좋은 남자 뭐 좋은 여자를 찾는 것도 결국에는 그 경험이 좀 쌓여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, 네. 그러니까 갑자기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정류장에서 나 우산 씌워주면서 우리 사귈래요 하는 남자가 있지 않거든요. 그런 남자는 없어 세상에. 없죠. 네. 내가 막 열심히 돌아다니고 해도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 이렇게 막 20만 원, 30만 원 저축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 돼서 집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 집에서 같이 살 사람도 없고 예를 들어 뭔가 너무 고립되면은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닐까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저축도 중요한데 네. 소득을 늘리는데 되게 집중을 해야 되는 나이기는 하시거든요. 네. 지금 경력이 몇 년이죠? 여기서? 지금 전 회사 경력까지 합하면 한 4년 차, 5년 차 되거든요. 그러면 근데- 꽤 많이 경험을 하신 건데 여기서 혹시 이직이나 뭐 해서 이렇게 급여가 올라갈 방법은 없을까요? 제가 전 직장에서 지금 있는 직장으로 오히려 월급을 다운시켜서 왔거든요. 왜요? 왜요? 전 직장이 워낙 바빴어가지고 하루에 24시간 중에 20시간을 근무하고 4시간을 이제 사무실에서 쪽잠자면서 일을 하는 회사에서 일했다가 네. 몸이 너무 망가졌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좀 널널한 대로 좀 야근 없는 회사로 이직을 해야겠다 해서 알아본 게 지금 다니는 회사이고 업무의 강도가 확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월급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럼 여기서 네. 경력을 더 쌓거나 하면은 어쨌든 이 업계에서 좀 그 급여가 그러니까 시급이 올라가는 이렇게 가능한 직군인가요 지금? 가능은 해요. 네.
근데 이제 많이 올라가진 않고 네. 그냥 올라봐야 300, 400 더 오를까 하는. 네. 근데 네. 지금은 사실 젊을 때,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20대 뭐 대학생이나 이렇게 젊은 분들 뭐 가끔 뭐 어떤 강연이나 이럴 때 만나면은 네네. 이제 뭐 사연자님처럼 막 무조건 아끼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. 아끼는 거는 아끼는 거고 돈을 더 이렇게 소득을 높이는 게 사실은 더 네.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생애 소득을 그쵸. 계산하셔야 되는데 지금 연봉으로 진짜 17평짜리 뭐 3억 주고 사도 네. 대출 이자 갚고 뭐 하면은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뭐 생활이 뭐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. 지금은 돈 모으는 재미로 일종의 약간 좀 진통제 같은 게 지금 들어가니까 기분이 별로 안 상하는 건데 이대로 막 계속 살 수는 없거든요. 그러게. 이거는 네네. 잠깐 하는 거지. 지금 비슷한 또래 친구들의 네. 소득 혹시 아세요? 얼마 버는지 친구들은? 저보다 적어도 한 50만 원, 60만 원 더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네. 그러면 혹시 그 친구들이 같은 걸 공부하고 같은 직군에 있어요? 아니면 전혀 다른? 아예 다른 직군에 있고요. 네.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전 직장 다녔던 그 직군이랑 아예 똑같은 네네. 직군이어가지고 좀 빡세게 일하는. 그럼 좀 네. 빡세게 일하는 데서 일하면 더 이렇게 경력이 더 좋아져가지고 돈을 나중에 좀 연봉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까요?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빡센 회사가 있고 좀 널널한 회사가 있고 뭐 그런 건가요? 그 직군에서 일하면 확실히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럴 수 예, 있는 일정 거죠. 자리까지 올라가면. 그게 문제거든요. 지금 알바도 하신다 그랬잖아요. 네. 뭐 하세요? 호프집에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에 저녁에 이제 서빙을 서빙? 하거든요. 제가. 네. 그거는 지금 딱 요때까지 정도만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게 5년, 10년 유지되더라도 할 수야 있겠지만 그게 별 의미가 없는 소득이 되거든요. 그 정도는.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집중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직 한참 어리시잖아요. 네네. 네, 20대 뭐 후반이라고 하지, 우리 나이로 후반이라고 해도 26이면 남자로 치면은 이제 대학 갓 졸업했을까 말까? 군대 갔다 오고 뭐 하고 그럼 정신없을 나이? 그러니 아직 한참 어리고 그 뭔가 준비를 하고 새로 시작한다고 해도 늦는 건 전혀 아닌데 혹시 뭐 다른 직군으로 아예 업종을 변경을 하거나 뭐 다른 걸 해보고 싶으시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? 제가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, 네. 근데 이제 저는 20 후반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만의 길이 다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, 주변에. 아, 근데 이때 제가 진로를 바꿔버리면 뭐 여태까지 내가 쌓았던 게 무너지지 않을까. 이 지금 애들한테. 디자인이라고 하셨는데 디자인은 괜찮으세요? 본인의 적성에 잘 맞아요? 네, 되게 재밌고 또 잘하기도 하고. 잘하기도 해요? 네, 잘하기도 합니다. 그러면은 치킨집에서 알바할 거면 그냥 그 디자이너에서 빡세게 하는 게 더 네. 낫거나 아니면 프리를 하시거나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닐까요? 차라리 외주를 받거나 뭐 해서 이렇게 같이 할 수는 없나요? 겸업을 하거나?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. 네. 치킨집 알바가 할 더 수 좋아요? 있죠, 네.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을 때까지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때까지 좀 힘든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. 치킨집 제가 알바를 하면은 고정적인 합성적인 부수입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네. 외주를 맡게 되면 이제 그게 달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까. 제가 봤을 때 길게 보면요. 지금 뭐 네. 알바를 해서 뭐 몇십만 원 더 버는 게 네네. 나한텐 도움이 되진 않아요. 네. 사실 도움은 안 되고 뭐 네네. 그다음에 이제 코인이나 이런 걸 해서 이제 크게 또 한번 빚을 져봤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안정주의로 가기는 하지만 네, 맞아요. 사실 내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되는 거는 사실 어렵고요. 네. 그리고 근로소득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점점 더 이렇게 내가 잘하게 돼서 네. 나중에는 뭐 단순히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에서 뭐 관리자가 된다거나 뭐 기획자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사실 소득이 더 늘어나는 거지. 그쵸. 지금처럼 뭔가 그냥 단순 작업이나 네, 아니면 근로를 너무 투입해서. 실무를 하거나 뭐 이제 뭐 서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냥 내가 돈을 더 벌려면 일을 더 해야 되는. 근데 이제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 뭐 결혼하면 애도 낳고 뭐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.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기적 처방에 너무 집중하시는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 충분히 이해는 돼요. 왜냐면 지금 돈 모으는 재미가 엄청 좋거든요. 네. 이렇게 하면은 안양 집 살 수 있을 것 그래. 같잖아요. 네. 근데 5년 뒤에 안양 17평 구축 아파트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살 거예요?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. 심지어 그러면 대출 많이 받을게요라고 해도 DSR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대부분 집을 살 때는 소득을 보거든요. 소득 대비 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훨씬 더 중요하기도 하고 확실히 그리고 답이 없긴 하는.
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내가 막 단기적으로 소득을 막 몇백만 원씩 막 벌기 시작해가지고 뭐 바짝 벌어서 돈을 뭐 이렇게 투입을 하겠다 이런 것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 말이 틀렸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머니 말이 또 정답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방향대로 가서는 좋을 건 없다. 네. 네네. 저는 차라리 지금 뭐 연애를 하시든지 뭐 하는 것도 저는 길게 봐선 나쁘지 않다고 네. 봐요. 지금 뭐 댓글에도 많이 써주시는데 40대 중반 되셨는데 이제야 본인 일 찾으셨다고 댓글 써주신 분도 계시고 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근데 진짜 늦은 건 전혀 아니에요. 늦은 게 뭐예요? 지금 무직이어도 상관없어요. 솔직히 지금 나이는 아직 취업 못했어요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이이고요. 네네. 디자인 일이 재밌으시면 돈이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런 요즘에 뭐 크몽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. 네, 그렇게 해서 맞아요. 내 포트폴리오 쌓는 게 훨씬 네. 더 좋을 것 같아요. 경력 4년이면 뭐 경력도 적은 거 아니고 여기에 네네. 그럼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느냐가 사실 3년, 4년, 5년 뒤에는 훨씬 더 큰 무기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때 가가지고 저는 치킨집 알바를 몇 년 했고요. 뭐 이거는 그렇죠. 길게 보면 하나도 도움 안 되거든요. 치킨집 할 거 아니면. 아, 그렇긴 하네요. 네. 진짜 그러니까 확실히. 내가 네네.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면은 그 안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고 그리고 네. 그 중에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디자인 쪽에서는 어쨌든 프리랜서를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면서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평판을 쌓아서 아예 뭐 차린다든지 창업을 하신다든지 뭐 아니면 뭐 무자본 창업 요즘에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더 벌어 보려고 하는 거를 올해의 목표로 삼으시면 어떨까? 올해의 아, 목표로. 좋습니다. 네네. 네. 지금 30대 후반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는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부인남님 말씀에 동의하신대요. 그러니까 길게 보면 경험 늘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. 늦은 거 아니고 늙은 거 아닙니다. 26시면. 알겠습니다. 20대 후반이 무슨. 이제 좀 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자 통신비 뭐예요? 뭐예요? 13만 5천 원 뭐죠 이거? 아, 이게 제가 핸드폰 가게 가가지고 네. 이제 알뜰폰이 이제 그땐 잘 몰랐었으니까 네. 이제 그 알뜰폰이랑 이제 새로 핸드폰 신규 가입하는 거랑 어떤 게 더 괜찮은지 물어봤었는데 그걸 그 집에다 물어보면 당연히. 아, 저 알뜰폰도 이제 다 핸드폰 가게 사는 줄 알고 아. 그래서 당했네요 결국에는. 얼마 뭐 할부를 많이 했나요? 뭐 몇십 개월 했나요? 네, 맞아요. 한 2년으로 해가지고 저게 그런 식이에요. 그러니까 거기서 기기값이 만약에 150만 원이면 네. 여기서 공시지원금에 가게에서 할인해 주는 거 뭐 50만 원 빠지고 네, 맞아요.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빠지면 실질적으로 고객님 부담하시는 거는 뭐 50만 원입니다. 60만 원 이렇게 설명했죠. 네, 맞아요. 근데 그 뭐냐면 그래서 선택 약정 걸어서 요금제 25% 할인되는 걸 설명해 맞아요. 주거든요. 그럼 그게 뭐냐면 통신 요금 10만 원짜리 비싼 거 쓰는데 이거 25% 할인되니까 2만 5천 원씩 세이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은 뭐 30만 원 할인되죠. 예를 들어. 그럼 2년이면 60만 원 빠지는 거죠. 그럼 기기값 100만 원에서 60 빠졌죠. 그럼 결국 고객님은 40만 원 내네요.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. 맞아요. 거의 비슷했어요. 네. 이거를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이거는 지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기기값 다 전액 내고 내고 네. 아예 내 폰으로 만든 다음에 통신사 알뜰폰으로 옮기는 거. 네, 그럼 돼요. 그럼 확실히 그게 손해 같지만 손해는 아니에요. 네네. 선택 약정 받은 거 25% 그거 할인 받은 거 몇 달치 정도 더 토해내야 될 거예요. 네네. 네. 할부를 다 갚아버리고 알뜰폰으로 그쵸. 전환을 한다. 그러면 알뜰폰 요즘에 통신사 이동하면 한 달 요금 100원 이거 이벤트들 하는데 아직도 있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대박. 근데 지금 아니 31만 5천 원 쓰시는 분이 그러니까 13만 5천 원. 저거를 좀 줄여가지고 저기서 한 네네. 6만 원만 빼서 그걸로 카페 한 2번 더 가시고 그래, 그리고 또 이제 뭐 소개팅도 한번 하시고 아, 네. 하면 되지 않을까.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네네.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혹시 뭐 네. 이렇게 좀 이렇게 착실하게 아끼거나 뭐 아니면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있나요? 아니면 없이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. 저 혼자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은 뭐 네. 이렇게 좀 정신 차리고 한다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. 아, 그냥 다들 적당히 쓰고 적당히 모으는? 아. 한 절반은 쓰고 절반은 모으는 약간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아요. 그러니까 네. 이게 왜냐면 내 주변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이 없으면 나도 잘 모르시니까 몰라. 나도 모르는 맞아.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렇죠.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사시는 동네나 뭐 이런데 뭐 오픈 채팅방이나 뭐 이런데 가면 뭐 이렇게 돈
아끼는 뭐 이렇게 젊은 남녀들 뭐 모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.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.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채팅방. 왜냐하면 네. 어머님의 고민도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네.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은 뭐 그러니까 꾸며라라는 거는 좀 앞단의 얘기고 네. 어쨌든 남자친구도 좀 사귀고 너도 이제 네. 그렇게 하라는 거를 이제 어머님이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돈 안 네. 쓰고도 남자친구 네. 사귈 수 있거든요. 아마 어머님 눈에서는 그 치킨집 알바하고 이러는 게 시간 낭비 같아 보이실 거예요. 네네. 왜 소중한 네. 시간을 그렇게 버리냐라고 하실 텐데 맞아요. 그 시간에 차라리 네.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뭐 그런 경력을 쌓으실 수 있는 뭐 프리랜서 업을 하시든지 해서 꼭 돈을 떠나서 네네. 내가 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들면서 돈도 벌면 좋잖아요. 그런 식으로 그쵸, 하시는 네. 게.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짠돌이 뭐 이런 건 짠순이 뭐 이런 모임 같은 거 있지 않을까 분명히 있을 네. 것 같거든요. 네. 그런데 나가서 또 같이 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또 공부하고 네. 그러면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. 디테일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집 살 때는요 제일 좋은 건 결혼이에요.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는 결혼을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재테크적으로도 가장 확실하게 재산과 이 소득이 2배 이상 늘어나는.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단 둘이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그쵸. 집을 살 수도 있고 네. 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약에 결혼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좀 너무 나 혼자 다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직 나이도 또 어리시니까 네. 뭔가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네. 안 그래도 다음 주 일요일에 소개팅 하나 있는데 아하. 소개팅 하나 있어요? 네. 그래요. 또 얼마나 좋아. 네, 소개팅도 하고. 그러면서 또 잘 해보시면 네.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이- 감사합니다. 웬만한 남자분들도 알뜰하신 분 좋아해요. 네. 알뜰하신 분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어요. 잘하고 있는데 소득을 좀 높이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소득, 1번. 네, 이게 지금 이 정도 소득으로는 사실 그 유의미하게 재테크를 하기에는 쉽진 않고요.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지금 한 5, 60만 원이 세이브 돼서 이 정도 저축하는 거지. 여기서 이제 독립하고 자취한다 그러면은 저축률이 확 떨어져요. 그러니까 그거는, 네.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안주하시면 안 되고 네. 좀 소득을 더 높일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된다. 알겠습니다. 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핸드폰 좀 잘 정리하시고요. 저 정리하세요. 핸드폰 너무 네. 세네. 보험료도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? 보험료도 이렇게 비싸요? 이건 왜? 맞아. 보험료 한 2만 원으로 낮춰야 될 것 같은데. 저것도 보험료도 제가 지금 고민 중인 게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병원이거든요. 네. 네. 근데 이제 병원 직원 할인으로 해서 반값 할인을 해줘요, 진료비를. 네. 근데 이제 제가 이 회사 학교에서 다닌다고 하면은 보험을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, 8만 원은 그냥.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비싸고 지금 뭐 실비 정도만. 실비에 진단비 다 들어있어도 한 5만 원 네. 정도 수준이면 충분할 나이거든요. 그쵸.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비싸게 들어줬는지 이것도 또 가서 보험회사 가가지고 물어봤어요. 저는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? 통신비처럼 아버지가 더싼것 같다고 하셔가지고. 네. 아니 근데 좀 높다. 제가 뭐, 봤을 땐 높아요. 지금 버는 돈에 비하면 너무 높은 것 그러니까. 같아요. 버는 돈에 비하면 한 2만 원 정도 수준이어야 되지 않을까. 네. 그러니까 통신비랑 보험료에서만 한 10만 원만 빼도 진짜. 그것만으로도 사실 내가 다른 뭐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. 네. 네네. 조금 좀 조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전 제일 중요한 건 하여간 주변에 비슷한 나이대에 분명히 이렇게 좀 아끼고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근데 네. 그 친구들이 내 주변에 없다는 게 전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. 네. 그런 사람들을 알고 지내야 돼요.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든지 뭐 최소한 카톡으로 연락을 하든지 그런 게 없으면 어느 순간 본인도 이제 확 현타가 오면서 막 다 놔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이 꼭 있어야 돼요. 나도 잘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네. 좀 더 길게 멀리 갈 수 있습니다. 이번에 소개팅 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네요.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, 소개팅은? 비슷한 친구들이? 저 직장 동료 선배가 그러면 이제 네. 어떤 분인지 그 선배님은 무추리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하시는 거죠? 네, 돈을 그딴 쪽 안 쓰는 사람이랑 말고 해주시는 소개팅. 네네. 좋습니다. 여기 댓글에도 나왔지만 소개팅 가서 혹시나 코인으로 5,500 날렸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이거 음성 변조해야 돼. 음성 변조해야 될 것 같은데. 날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. 네, 어쩔 수 없는데 갚은 게 중요하긴 앞으로는 하죠. 안 할 거니까. 네. 앞으로는 네. 그렇게 안 하실 거니까요. 네, 알겠습니다.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꼭 또 좋은 네. 소식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또 다뤄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